예, 반갑습니다. 천지팔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원상 안에 천지팔도가 갖춰져 있는데 뭐냐? 감, 진, 손, 이, 곤, 태, 건 이 궤에 따라서 제가 광명함, 천지의 도는 광명하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다. 편착심이 없이 무량하다. 길흉, 내가 원하는 경계가 길이죠. 내가 싫어하는 경계가 흉. 그러니까 순경, 역경을 만나더라도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해탈은요, 생로병사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탈하라는 건 이제 벗어나서 생로병사 없는 세계로 가버리자 이게 아니라 본래 천지의 도에는 생로병사가 없다는 걸 알고 생로병사의 의연히 처하는 것을 지금 해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한결같음을 정성이라고 하고요. 합리적인 것만 수용하고 불합리한 건 배척하는 게 순리고 늘 원근 친소 따짐 없이 공정하게 대하는 게 일처리를 하는 게 공정이죠. 자, 이 천지팔도만 돌아가면 천지에 보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보운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신불에게 보운하는 거죠. 법신불의 최고로 보운하는 법은 뭐라고요? 천지팔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보운의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또 배은의 핵심이 됩니다. 이걸 저버리면 최고의 배은이 돼서 천벌이 반드시 따르리라.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다는 거. 얼마나 중합니까? 그래서 이 천지팔도 이런 대도를 잘 따르시는 삶이 보운하는, 법신불께 보운하는 삶이요. 어기는 삶이 배은하는 삶이니까 보은 쪽은 선이 작지만 쌓여가다 보면 반드시 진급으로 이어지는 큰 복이 있을 거고, 이 배은의 이 악은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을 강급으로 이끄는 아주 그 폐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현상계 돌아가는 이 순환 속에서 인과가 보응되는 이 위치도 한눈에 보시면서 동시에 마음을 대조해 보시라고 가운데 이론상을 그려놨습니다. 이 팔도를 마음을 대조해 봤는데 지금 내 마음이 딱 팔도랑 딱 맞다 그러면 이쪽이겠죠. 이렇게 바로 대조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진급 쪽에 서 있는지 강급 쪽에 서 있는지 선 쪽에 서 있는지 악 쪽에 서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가지고 보면 어떨까요? 대는요. 지금 이 일원상이 됩니다. 일원상이 되죠. 일원상에서 유무가 발생하고 사시가 순환하죠. 성주계공의 이 사시 순환의 이치, 유무의 이치가 돌아가는 이 근원이 대자리죠. 요 근원이 대다. 그래서 대는 원망구적 지공무사를 다 품고 있는 대인데 그냥 대가 아니라 소의 세계에서 이 원망구적과 지공무사는 펼쳐지겠지만 대자리에 이미 갖춰져 있다. 그런데 그 대자리에 천지팔도가 갖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하자 이런 차원에서 천지팔도와 이런 대도를 한번 설명드렸고요. 소자리는 어떨까요? 천지팔도가 대라면 소는 뭘까요? 이 천지팔도가 펼쳐져 가지고 밖으로 중생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거겠죠. 천지피은 천지한테 받은 은혜들은 결국 소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이 사시순환 속에서 일어나는 유무작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유무 이전에 이제 소자리 대에서 발출된 소자리의 작용이다 요 소리고요. 이 은혜가 베풀어질 때 이제 유무가 구체적으로 이제 갈리는 자리 와서 보면요. 천지의 은혜를 갚으면 유조 옳은 게 생겨나고 이로운 게 생겨나고요. 천지의 은혜를 배신하면 이제 옳은 게 사라지고 은혜로움이 사라져서 무가 됩니다. 이제 이 옳음과 이로움의 기준에서 본 거지만요. 유무가 나타납니다. 유무의 세계, 이 소의 세계는 결국 유무의 세계인데 자, 천지팔도는 대의 세계, 천지피은은 소의 세계.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 보면 보은과 배은이 갈리더라. 여기서도 이미 유무는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순환으로서의 유무는 있는데 이제 여기 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무가 중요한가요? 인과 보응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이고요. 이 유무의 세계는 상대적입니다. 악이 있어지면 또 선이 사라지고 고가 있어지면 락이 사라지고 락이 있어지면 고가 사라집니다. 상대적 유무의 세계에서 여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무엇을 있게 하고 무엇을 없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우주에서 은혜를 갚고 은혜를 또 뭐 배신할 수도 있고요.
이 선한 게 있게 할 수도 있고 악한 게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세계에서는 결국 천지 보온 배운이 아주 중요하다. 자 보시면 천지팔도가 자연스럽게 천지 만물을 생존케 하고 존재케 한다. 이게 천지 은혜라면 거기에 이제 인간이 주체적으로 나도 천지가 되는 겁니다. 저 보온이라는 게 알고 보면 뭐였죠? 나도 천지가 되는 겁니다. 소천지가 돼서 나도 천지가 되는 방법은 뭐였죠? 천지팔도를 따르기만 합니다. 됩니다.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따르면 내가 소천지가 돼서 나로 인해서 천지의 은혜가 내 주변에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 주변 만물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 은혜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의 만물들이 죽어가겠죠. 그 사람 근처만 가면 사람도 시들고 만물도 시들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가? 그래서 제가 몸집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옷을 입으면 옷이 죽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만물이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돼. 아니 좋은 일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칼이 살인의 흉기가 되고 이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만물이 다 잘못 쓰이고 만물이 죽어가는 거죠. 군자 보살 옆에 가면 만물이 제 용도를 발휘하고 여러 사람 살리는데 은혜를 베푸는 데 쓰입니다. 요게 만물이 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보온 배은이 의미하는 게 참 큽니다. 그래서 노자도 한번 살펴봤었죠. 노자. 진공묘유 본 김에 노자까지 한번 봅시다 했는데 이번에 천지 보온 배은 보는 김에 유교 중용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서 중용을 가져왔습니다. 중용에서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이거 아시면 중용 다 맛보신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진공묘유, 천지 보온 배은을 아신다면 모를 게 없습니다.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풀어서 그렇지 이게 뭐죠? 희노애락.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이 중심이요. 희노애락 미발이 중이요. 발동해서 적절하게 절도에 맞으면 조화다. 희노애락이 발동하되 절도에 딱딱 맞으면 조화라고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 이 원불교는요, 중용을 정말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무시선의 핵심이 뭐죠? 육군이 발동하기 전, 육군이 발동한 뒤. 유교는요, 육군이라고 안 하고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 희노애락이 발동한 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시선이고 이게 동시선이에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 이건 육군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천하의 중심자리다. 이게 진공이죠. 텅 비어 있는 중에 천하의 중심이니까 도의 본체가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도의 본체를 딱 채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대자리고 희노애락이 발동해가지고 이제 쪼개졌어요. 기쁨이건 분노건 슬픔이건 뭔가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발표가 돼가지고 상황에 딱 맞는 겁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고 적절하게 딱 기뻐할 수 있으면 이게 제대로 도가 덕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묘유가 되고 조화라고 중용엔 돼 있지만 묘하게 있어진 것이고 이게 덕이요. 이게 소자리입니다. 대화소. 희노애락이 있냐 없냐. 원불교식으로는 육군이 작동했냐 안 했냐. 육군 작동하기 전에 진공자리, 육군 작동한 이후에 묘유자리.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거는 천하가 나온 뿌리다. 이건 이론대도란 얘기입니다. 근본 원리 이론대도다. 도를 채받은 상태고요. 조화라는 건 뭐냐?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길이다. 이건 보편법칙, 인과법칙이라는 얘기고 도가 실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보면 우리 노자의 일장에서 똑같이 진공묘유가 이랬었죠. 진공 상태에서 우린 도의 본체를 볼 수 있고 묘유 상태에서는 도가 굴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고소리가 그대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근데 마지막에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진공묘유, 도와 덕을 다 갖춘 양반이 있다면 근데 도덕을 갖췄다는 것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지금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천지팔도를 희노애락을 쓸 때 천지팔도를 썼다는 것뿐이에요. 그냥 유교식으로 말하면 인의예지,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천지팔도, 줄여서 말하면 개정의 사막을 썼다는 겁니다. 그걸 쓰기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천지가 제자리를 잡게 되고 왜? 내가 소천지가 되거든요. 내가 천지가 되니까 어그러졌었잖아요. 그 전에 탐진치로. 내 마음이 바로 선 게 천지가 제자리 찾은 거고요. 만물이 잘 길러진다. 내가 천지작용을 돕게 되니까 나로 인해서 만물이 살아납니다. 내 주변에 오면 만물이 제 기능을 다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잘 길러지게 된다. 요거는 천지 보온 배은의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중심 희노애락 미발의 중심이 대자리요. 희노애락이 발동해서 조화를 이루는 게 소자. 형형색색의 조화를 이룬 만물이 펼쳐지니까 소자리요.
이 은혜를 잘 갚으면 보온을 하면 천지 만물이 잘 제자리 찾고 길러진다 하는 게 보온이요. 그럼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지가 제자리를 잃고 만물이 죽어나가겠죠. 만물에게 해악을 끼치겠죠. 이게 배은입니다. 중용과 천지 이 보온에 관련된 이야기, 천지 은혜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핵심은 천지 팔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유교도 지금 핵심이 이게 다인데요. 중용을 아시면요, 유교 핵심을 아신 거예요, 다. 이 유교에서는 양심이라고 하죠. 지금 일원상 법신불자리를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유교는. 그런데 유교에서는 우리 양심자리, 핵심자리를요, 유교에서는 명덕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학에서는. 왜 그러냐? 보십시오. 요 양심은 유교에서 양심은 원래 공적영지에 상응하는 고요한데 신령하게 지각, 알아차리고 있다 그럽니다. 이 공적영지예요. 우리 마음을 유교에서는 양심을 공적영지라고 부른데 이 공적영지에 나중에 제가 태계 선생님 그림 가지고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허령지각 태계 선생님이 써놓고 뭐라고 쓰셨냐면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이 공적영지 안에 천지팔도 들어있듯이 음양오행의 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호령지각은 마음이요, 요 거기 새겨져 있는 이 인의지의 이치는 이 본성이다. 나중에 이제 정산종사님 제대로 성리 공부 들어가면 이제 심성 얘기 막 나오는데 그때 다 나올 얘기들입니다. 지금 미리 소개해드리면 이게 마음과 성의 구분은요, 마음은 영지예요. 텅 빈 중에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지금 마음이고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텅 빈 중에 진리, 원망부족하게 갖춰져 있는 진리가 음양오행의 진리가 갖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음으로 요 본성을 반조하고 있는 겁니다. 직관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 양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인의예지라는 좋은 덕목, 즉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천지팔도의 덕목을요, 도를 채받아서 직관하고 있어요. 자기 본체로 삼고 있어요. 상태 아직 밖으로 펼치진 않았어요. 그게 진공 상태입니다. 그 진공 상태를 유교에서는 이미 밖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이미 광명한 덕이 꽉 차 있다고 명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자리도 역시 양심이니 명덕이니 허령지각이니 하면요, 유교에서는 이 자리가 다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진공의 자리예요. 진공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밖으로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희노애락이 일어나면 묘유의 세계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교도 핵심이 이게 답니다. 요게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에서 허령지각의 양심이 인의예지의 진리들을 진공한 중에 구족해 있는 음양오행의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직관하고 있습니다. 요 안에서는 진공이에요. 밖으로 나가면요, 희노애락이 작동하니까 묘유의 세계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안에 이렇게 좋은 게 있어도, 이런 상자리가 있어도 여기서 펼쳐지는 희노애락만 보고 있지 안에 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출처를. 천지의 뿌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희노애락에 빠져가지고 기쁨을 즐거움 만들려고 하고 분노로 가기 싫어하고 분노로 가면 슬픔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데 정신수양을 통해 자성을 반조해보고 그 안에서 사리 연구를 통해 내 안에 이런 음양오행 천지팔도의 이치가 있다는 걸 알아버린 양반은 이제 도를 자신의 본체로 삼아가지고 밖으로 어떻게 할까요? 기쁠 때도 인의예지에 맞게, 분노를 하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어때요? 내대 천지팔도에 맞게, 무량한 중에 무념 가지고 광명한 중에 정성껏 순리자연 공정하게 기륭과 생로병사를 수용해 가면서 화를 내라는 겁니다. 화낼 맛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거면 안 내겠다. 이제 그러면 또 못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노애락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땐 정시선이에요. 이게 양심의 본체에 몰입하여 딱 중심을 잡고 있으라는 게 뭐냐면요, 진공 상태입니다. 도의 본체를 직관하고 있어라. 이게 노자 일장이랑 똑같아요. 노자께서 공자님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노자랑 공자 사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노자 일장과 이 중용의 이 부분이에요. 중용 일장. 정확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딱 발동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실천에 몰입하여 조화를 이루어내라. 그게 도의 작용입니다. 묘유.
진공묘유를 딱 품고 있는 양반은 그 양반은 군자이기 때문에 그 양반은 천지도 제자리 찾게 하고 만물도 다 살려낼 수 있다. 원불교 무시선입니다. 육군이 일이 없으면 요게 희노애락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거죠.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해서 진공의 상태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육군이 작동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이 희노애락에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게 천지팔도에 어긋나는 걸 제거하는 게 불의를 제거한 겁니다. 천지팔도에 맞게 희노애락을 쓰는 게 육군을 쓰는 게 정의를 양성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대종경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공자의 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욕이 없는 허무정멸의 자리요. 진공이더라 이겁니다. 공자가 말한 인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은 알고 보면 그 자리가 이론상 자리다 이겁니다. 왜? 이때 이는요 작용으로서도 말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이 허무정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이는 천지 만물을 나랑 둘러보지 않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허무한 마음 아니냐 이거죠. 텅 빈 마음 아니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자사, 중용을 쓴 공자의 손자 자사의 미발지중,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중이라는 것도 허무정멸이 아니면 그렇게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는 중이 될 수 없다. 중용에서 말한 미발지중도 진공자리다. 허무정멸의 자리다. 대학에서 말하는 우리 안에 있는 광명한 덕성, 양심을 다시 밝혀냅시다 하는 소리도 허무정멸이 아니면 명덕을 밝힐 수가 없다. 명덕도 뭐라고요? 진공의 이론상 자리다. 이렇게 각 종파가 말은 다르나 진리 본원은 같다. 그런데 허무정멸에만 그쳐 있으면 이 말은 뭡니까? 진공에만 집착하면 큰 도인 못 된다. 허무정멸로 도의 본체를 삼고 인의의지로 도의 작용을 삼아서 인간 만사에 풀어 쓸 줄 알아야 원만한 대도니라. 진공묘유에 자유자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려드린 그림이죠. 텅 빈 이 공 안에 팔도가 들어있고 여기 영지입니다. 영지가 이 팔도를 직관하고 있는 이 상태, 여기까지가 진공입니다. 공적과 영지를 나눠봤어요. 공적한 중에 천지팔도가 새겨져 있고 이게 본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지금 허령지각과 인의지신으로 말할 때는 지금 저기 본성의 부분입니다. 텅 빈 중에 본성이 새겨져 있고 그런데 마음입니다. 영지의 마음이 또렷해가지고 공적한 중에 영지의 마음이 또렷해서 그 영지의 마음이 뭘 먼저 알아차려요? 천지팔도 인의의지를 직관하고 있는 이 상태, 여기까지가 진공입니다. 이 영지가 밖으로 빵하고 이 천지팔도 음양오행을 퍼뜨리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구현해버리면 묘유의 세계입니다. 공적영지의 광명이 생멸, 거래, 유무, 대소유무를 일으키면 이게 현상계가 펼쳐집니다. 그 안에서 인과가 보은과 배은이 갈리더라. 인과가 이제 보응이 인과의 보응이 일어나더라. 이게 허무정멸이 도의 본체인데 진공 중에 이미 천지팔도 인의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인의의지를 구체적으로 도의 작용으로 삼아서 인간 만사에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베풀어라, 풀어서 써라, 도를 실행해라. 그러면 원만한 대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더 드릴 말씀 없겠죠. 유교식으로만 한번 설명해 봤는데 제가 불교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불교식으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자, 근본 원리는 이 이론상 안에 새겨져 있는 천지팔도고요. 이 천지팔도가 밖으로 펼쳐지면 이제 용이 되죠. 아까 인의의지를 용으로 삼아라 하는 게 안에 있으면 천지팔도가 본체인데 밖으로 펼쳐지면 용이 됩니다. 용의 세계에서는 이제 인과법칙으로 구현되죠. 불생불멸의 진리를 근본 원리라고 불렀고요. 밖으로 현상계에서 펼쳐지는 것은 인과보응의 법칙. 자, 밖으로 펼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 무량함이라는 게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되죠? 무량함이. 보시바람이.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내 걸 남한테 주는 보시바람이. 공정순리는요. 밖으로 나오면 계율을 지키는, 룰을 지키는 지게바람일. 육바람일로 말하면요. 자, 생로병사의 해탈하고 기륭을 수용하는 마음은 밖으로 바라면 매사에 인욕하는, 수용하는 수용바람일, 인욕바람일로 펼쳐지고요. 정성은 멈추지 않는 정진바람일. 늘 이 육군을 쓰는 데 있어서 무념, 분별심을 버린 그 자리는요. 밖으로 나오면은 선정바람일로 펼쳐집니다. 광명한 그 자리는 이런데도의 광명한 마음은 반야바람일의 마음. 유교는 인의의지신, 불교는 육바람일. 지금 원불교에서는 이걸 다
사막 8도로 포괄하고 있다. 사막, 저는 이제 사막과 8도를 얘기한 겁니다. 천지 8도로 이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자성의 정해계 육바라밀 천지 8도 이게 지금 하나입니다. 이걸 따르면 보온이다. 그래서 선이요, 오름이요, 시요, 이로움, 은혜로움이요. 자성 정해계 육바라밀 천지 8도를 어기면 배은이고 그게 악이 되고 그릇됨이 되고 해악이 된다. 지금 육군을 작용할 때 불의를 배격하고가 뭐겠어요? 사막과 8도에 어긋난 걸 배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8도에 맞게 사막에 맞게 마음을 쓰고 육군을 굴려라. 그러면 이게 동시선이고요. 정시선은 뭐였죠? 고요할 때 선은 육군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오롯이 잡념을 배제하고 일심을 지켜라 할 때 그 일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사막과 8도에 대한 직관이 들어있습니다. 요 직관, 반조. 직관이라고도 하고 경전에는 반조라고도 돼 있어요. 이게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직관은. 생각 이전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사막 중에 정신수양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수양이 지금 직관과 반조예요. 반조랑 연결돼 있어요. 뚜렷하고 고요한 우리 참나자리입니다. 일원상자리 공적영지인 정신을 양성해 놓으면 이 공적영지가 뭘 보고 있겠어요? 사물을 보지 않을 때는요. 자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성을 직관하고 있어요. 요게 반야입니다. 반야. 경전에서도 이걸 반야라고 불러요. 반야바라밀입니다. 자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반야바라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적영지의 광명이 밖으로, 안으로는 이랬는데 밖으로 터져 나오면은요. 사리 연구도 해낼 수 있고 작업 치사도 해냅니다. 실제로 이제 생각, 감정 그리고 오감을 써요. 육분을 써가지고 작동을 일으킬 때 이때도 역시 반야바라밀이 또 인도해 줍니다. 사리 연구가 또 반야바라밀이니까요. 이때 사리 연구는 분석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정신수양 중에도 사리 연구가 일어나요. 그 어떻게 일어나냐? 직관으로 나옵니다. 정신수양 중에는 직관으로 알고요. 그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제 생각을 통해서 정확한 분별을 하면서 사리를 판단해냅니다. 생각으로. 양쪽 다 해석 반야예요. 이 반야바라밀은요. 반야바라밀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관과 분석으로.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 반야인데 먼저 정신수양 중에도 우리는 반야를 닦고 있다. 정신수양 중에도 사리 연구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수양 하는 중에 대소유무의 이치를 직관하고 있다. 그러다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육군이 작동하면요. 그걸 멋지게 생각으로 다듬어 가지고 결과물을 내 가지고 그 생각의 근거에서 분석의 근거에서 실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아주 정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만 굴러가면 8도는 그 안에 다 들어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요. 정산종사께서 정말 잘 해놓으셨어요. 더 다른 게 없을 정도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원불교 경전 중에 정산종사법화 원리편이 성리공부의 아주 끝장판입니다. 자세하게 해놓으셨어요. 거기 핵심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사막공부가요. 사막공부에 있어서 견성 한 경우랑 안 한 경우를 좀 구분해 봐야 됩니다. 첫째, 견성을 안 하신 경우는요. 정신수양 물론 그 전에 사리 연구 먼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면 정신수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때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 드러나야죠. 먼저 이 정신수양을 통해서 우리 공적영지 자리와 만나야 됩니다. 공적영지 자리와 만나니까 이 부분이 좀 공이라면 대자리와의 만남이라면 정신수양이 사리 연구로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 이런 명상 상태가 이루어질 때, 선정에 들었을 때, 공적영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공적영지 자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때 사리 연구. 정신수양 상태에서는 직관은 있겠죠. 하지만 직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처음엔 직관이 약해요. 왜? 모르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 정신수양을 하더라도 사리에 아직 어둡습니다. 그래서 직관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정신수양 상태에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정신이 뚜렷하고 고요하는 그 기운이 가시기 전에 그게 이제 밖으로 또 이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작업 치사, 내가 알아낸 만큼
삶 속에서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작업치사. 그러니까 이 정신수양을 통해 우리가 공성을 만나고 사리 연구를 통해 원만해지고 이치를 알아가니까 작업치사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견성하기 전의 공부입니다. 근데 보세요. 고요한 중에 공만 느끼다가 원만한 도리가 없어가지고 바로 육군을 명상에서 나와서 명상 중에는 아주 내가 해탈한 것 같았지만 바로 움직임을 해보면 일으켜보면 안 맞아요. 사리 판단도 빨리 안 되고 선을 하지도 못하고 악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텅 빈 공만 닦았지 원만함과 올바름을 못 닦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막이 서로 병진해서 원만하게 닦이다 보면 자, 두 번째 견성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리 연구를 앞에 쓰겠습니다. 왜? 이미 사리 연구가 다 됐어요. 기본이 됐어요. 사리 연구에서 여러분이 이 공성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단순히 공이 아니고요. 이제 원만 구족을 갖춘 공성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리 연구가 이제 깊어지면 견성이 이미 됐으니까 사리 연구의 바탕을 둔 정신 수양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 이 정신 수양은 양성이 돼요. 견성을 못하면요. 아직 견성이 양성이 이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리 연구가 정신 수양에 들어가서도 자명하게 직관될 정도의 사리 연구가 아니면 견성했다고 못해요. 그래서 사리 연구가 견성을 이뤘다 하는 분은 정신 수양만 하고 있어도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만 함양하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원만한 진리를 자각하게 됩니다. 직관하고 있습니다. 직관과 반조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왜? 견성을 했으니까. 사리 연구가 이미 토를 뗐기 때문에 정신수양에 들어갔을 때도 일반적 정신수양이 아니고 공성만 느끼는 정신수양이 아니라 원만 부족한 본성을 직관하고 있는 정신수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을 일부러 여기다 쓴 겁니다. 공원의 위치를 바꿨어요. 견성 못했을 때랑. 그 다음 이런 정신수양이면 어떻게 돼요? 작업치사. 자기가 자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솔성이 이루어집니다. 견성하신 분은요. 견성한 만큼 필연적으로 양성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양성한 만큼 솔성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솔성이 완벽해지면 열애가 되는 거예요. 열애까지 가는 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리 연구를 통해 대소유무의 이치, 12이해의 일을 사리 판단을 정확히 하시고 정신수양에 들어가지고 자성, 원만 부족한 본성을 직관하고 있으면 여기까지가 뭐죠? 여기가 지금 진공 상태죠. 이때 밖으로 펼쳐지면 어떻게 되죠? 묘유입니다. 바로 그 직관하고 반조하고 있던 공적영지가 본성을 반조하고 있다가 도의 본체를 반조하고 있다가 작용이 펼쳐지면 도의 작용을 바로 일으켜버려요. 현상계에서. 그럼 여긴 묘유가 되죠. 그래서 도의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지금 도의 본체를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견성을 했다고 놓고 보면 사리연구, 정신수양, 작업치사가 가진 의미가 이렇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요. 제가 이 대종경이나 정산종사 보보를 쭉 보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알고 쓰고 계십니다. 설명하실 때. 그래서 견성한 경우랑 안 한 경우는 구분해서 보시지 않으면 헷갈려요. 안 했을 때는 정신수양에 들었을 때 본성을 제대로 직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 제일 설명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막을 닦는 핵심이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있어지나니 요란함을 얻게 하면은 자성의 정이 세워진다. 그러면 아 이건 사막 중에 정신수양이구나, 선정이구나라고만 아실 수 있는데 요 설명 방식을 자세히 보시면요. 도를 채받아서 실행에 옮기면 된다. 견성, 양성, 솔성이 들어있듯이 요 말씀에서도 우리가 따져보면요. 심지는 본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하는 거는 불생불멸 원만 구족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는 본래 불생불멸이고 그렇죠. 생겨난 게 없어요. 멸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자성의 요란함이 없다는 얘기는 자성의 선정이 천지팔도 중에 무념이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그게 원만 구족이죠. 그 부분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경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자리에서 소자리가 나타나죠. 생멸거래가, 생멸, 오고감이 나타나나니 여기 지금 쭉 진리가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에서 소가 나타나나니 요란함을 없게 하면 이 원망구조간 본성을 채받았으면 요란함 없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요란함을 없게 해야 자성의 이 선정이 세워진다. 이 지공무사해진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보면요. 지공무사는 사실 작업치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공부법으로 접근해 보면 이거 하나에 또 사막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심지는 본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수양을 통해 자성을 반조해야죠. 자, 정신수양, 돈공, 단박에 텅 비워버려야 됩니다. 언어 명상을 단박에 날려버리고 몰라 하고 판단 중지, 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겠어 하고 뚜렷하고 고요하고 분별심, 주착심 없는 정신을 양성해 놓으면요. 본래 본성은 고요하다 하는 걸 직관할 수 있겠죠. 이어서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이 좀 고요해졌을 때, 진정됐을 때 자성에는 본래 요란함이 없더라. 요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분석이 되면 자성은 본래 고요하다 하는 말이 힘을 얻겠죠. 이 힘을 얻은 상태에서 만약에 다시 정신수양에 들어가가지고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으면 저 분석이 더 힘을 얻습니다. 직관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진짜로 자성은 본래 고요하구만 한 말이 다시 더 힘있게 나옵니다. 요 짓을 반복하면 이 말이 점점 힘이 생겨요. 그 생긴 힘을 가지고 그러니 요란함을 버리고 고요함을 택하자 해버리면 자성의 선정이 세워집니다. 그럼 요 안에도 벌써 사막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자성에는 본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여기 벌써 대소유무 이치가 들어있거든요. 그 이치를 사리 판단을 하신 뒤에 정신수양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자성을 진짜 보면 그 다음에 더 힘있는 사리 연구가 돼서 나오겠죠. 진짜로 고요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요란함이 끌려갈 필요가 없더라. 안 끌려가면 작업치사입니다. 요란함을 버렸으니까 사요. 고요함을 택했으니까 취요. 작업치사가 일어난 거죠. 심지는 본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이게 불생불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원망구조까지 말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 자성은 본래 공하지만 그 안에 어리석음도 없고 요란함도 없고 그릇됨도 없다. 벌써 설명이 들어갔잖아요. 세 가지나 자성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생불멸 중에 원망구족이 들어있는데 경계를 따라서 생멸하니까 어리석음이 생겨나니 자 여기까지는 대소죠. 대소인데 그런데 경계를 따라 소 나타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유무의 세계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했잖아요. 유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란함을 계속 둘 건지 말 건지 내가 결정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통해 본래 어리석지 않은 광명한 본성을 직관하면서 사리연구로 정확히 분석해서 말로 해보는 겁니다. 내 본성은 본래 어리석지 않다. 본래 광명하다. 이거 벌써 천지팔도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를 붙잡고 도를 채 삼아서 유무, 어리석음이 이번에는 없어지고 광명함이 있게 하자. 유무에서 결정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천지, 보은, 배은도 다 들어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없게 해버리고 천지팔도는 있게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보은이 됐죠. 선이 이루어졌죠. 재밌죠? 저만 재밌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야 마음 공부고 이런 마음 공부가 아니면 정신개벽을 못합니다. 물질명이 지금 창궐에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100년 전부터 예언돼 물질이 개벽하니 하는 게 요즘 말로 하면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AI를 중심으로 한. 그러면 그거를 능가하는 정신을 개벽하라 하면 마음 공부의 핵심이 나와야죠. 그 마음 공부 핵심. 누구나 정신을 잘 쓸 수 있는 비방. 지금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사막, 천지팔도 이거 가지고 제가 강조해 보는 이 안에 엄청난 마음 공부의 비밀이 들어있다. 꺼내 쓰기만 하면 무한하게 무량한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자, 심지는 원래 그릇됨, 그름이라는 건 이제 그릇됨이죠. 그름이 없건만. 옳고 그름 중에 그름이 없다. 늘 마음은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팔도 중에 아까 무념 나왔죠. 광명 나왔죠. 그럼 나머지 실천으로 하는 것들은 다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무량하지 않은 게 그릇된 거니까요. 그릇되지 않다 하는 데는요. 무량하네, 정성스럽네, 수용 해탈했네, 공정 순리 자연했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대소 유무. 그러니까 그름을 없게 해버리자. 내 자성을 보니까 자성과 만나보니 사리연구 자성에는 본래 그릇됨이 없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자고요? 그릇됨 버리고 올바름 택해버리자. 사막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시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이 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가르침이 육조단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왜 심지라고 있냐? 마음자리라고요. 마음 땅, 마음자리라고 육조단경에서부터 쓰고 있었어요. 마음자리에는 그릇됨이 없으니 자성의 계율이요. 마음자리에는 요란함이 없으니 자성의 선정이요. 마음자리에는 어리석음이 없으니 자성의 지혜로다. 요 개정애가 원래 우리 마음 안에 원만히 갖춰져 있다. 요거를 풀면 뭐가 돼요? 천지팔도가 들어있다. 천지팔도까지 가야 저는 원불교의 그 이론상 연구에 저는 극치가 나온다고 봅니다. 요 자성 개정애까지는 육조단경에서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원불교 불조요경, 보조경전이죠. 불조요경 중에 어떤 방편을 지어야 한 생각으로 탁 기틀을 돌이켜서 자성을 보겠습니까? 자성 반조하는 비결을요. 아까 제가 돈공이라고 해놓고 몰라 해버리시라고 한 근거를 제가 대려고 그래요. 몰라를 그냥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원불교에서도 보조경전으로 삼는 수신결에 나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성을 반조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네 마음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짓느냐? 아니 네가 네를 보겠다는데 뭐 그걸 어렵게 생각하느냐? 눈 달려놓고 눈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눈 못 본다는 이유로 눈이 없다고 해서 눈을 어떻게 좀 구해보겠다고 하는 거랑 같다. 지금 그렇죠. 내가 지금 사물을 보고 있으면 눈 있는 거죠. 여러분 눈 있는 거 확인하셔야겠어요. 지금 너 보이지 않냐? 그 눈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나 걱정되는데 눈이 혹시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랑 똑같다. 참나라는 게 뭔데요? 공적 영지요. 텅 빈 중에 알아차리는 자리인데 이미 천지만물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참나 없다고 걱정한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일 잃어버리지 않은 줄만 알면 그 눈을 그것이 곧 눈을 본 사람이라 다시 구해볼 마음이 없거니 어찌 보지 말이 이렇게 어렵죠. 어찌 보지 아니하였다는 생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눈 안 잃어버린 줄만 알면 본 거지 그걸 꼭 확인해서 보겠다는 그게 좀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 소리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해줘요. 자신의 영지도 또한 이와 같아서 눈이랑 똑같아서요. 이미 자기 마음이니 어찌 다시 알물 구하리요. 만일 알려고 한다면 오히려 얻지 못할 것이다. 이미 영지, 신령하게 육군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서도 내 영지가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눈으로 봐야겠다고 하면 그 눈으로 봐지면 육군작용밖에 아니죠. 육군작용을 초월한 영지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알지 못할 줄, 모르는 줄만 알면 바로 견성이다. 너가 알려고만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만 챙기고 있으면 그냥 견성인 거다 이 소리입니다. 밖으로 내 영지를 봐야겠다는 생각만 안 하면 내 참나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만 안 하고 몰라 하고 일체 판단을 멈추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만 딱 챙기고 있으면 그게 이미 견성이다. 너는 이미 본성을 본 거다 이 소리.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성 반조의 요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어리석고 내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산란해지고 그릇된 짓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심란해요. 죽겠어요. 이게 최악이죠. 탐진치가 요동해서 죽겠는데 이때 단박에 언어와 명상을 날려버리면 우리는 바로 자성과 하나 된다는 겁니다. 자성과 바로 하나 되는 비결은 자성을 봐야겠다는 생각마저도 몰라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모른다 하고 모르는 줄만 똑똑히 알고 있으면 원래 아는 게 우리 영지니까요. 모르는 줄만 알아차리고 있으면 넌 이미 본성을 만난 거다 이 소리. 특별히 뭐 어디서 뭘 봐야 되는 게 아니다. 바깥 사물만 판단하고 있지 않으면 그 자리가 이미 너의 본성 자리다. 그래서 단박에 그 모든 것들을 몰라 하고 놔버리고 가만히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만 챙기시면 자성을 보고 있는 거다. 그 상태에서 보다 보면 자성에는 본래 어리석음이 없었구나. 자성에는 본래 그릇됨이 없었구나. 자성은 본래
심란할 일이 없구나 하는 걸 아시면서 참나에서 영지에서 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무를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삼학을 다스림으로써 육군을 잘 운전하는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소리고요. 자, 정신수양입니다. 요 파트는 작업, 사리연구. 요 부분은 작업치사. 여기 무시선 개념도 들어있고 동공부, 정공부도 미리 설명해 놨는데요. 경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무조건 견성 못했을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견성 우리가 못한 상태에서 공부법이 나와야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만드는데 원래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에요, 우리는. 만든다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죠. 하지만 아무튼 내 마음 상태를 뚜렷하고 고요하게 만들어야죠. 원래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자성 직관이 이루어집니다. 생각 이전에 자기 자성을 봐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일체를 몰라 해버리고 모르는 줄만 딱 또렷이 알고 있다 보니까 내 본성이 뭐예요? 모르니까 공적한데 알고 있으니까 영지죠. 공적 영지가 내 본성인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자성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도 직관이 와요. 내 자성은 이렇게 생긴 물건이구나. 육군과는 이게 다르구나.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맛보는 마음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구나.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만 있구나 하는 이것부터 이미 직관입니다. 직관이 아직 약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직관까지 와요? 이 직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명한 지혜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분석이 이루어지느냐? 내 본성은 고요한데 어리석음이 없더라. 그러니까 내 본성은 광명하더라 이거죠. 거기는 무념, 늘 깨어있더라. 분별심이 없더라. 또요. 거기는 무량하더라. 나와 남을 가르지 않더라. 다 나처럼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남한테 공정하더라. 그 자리는 항상 정성스럽더라. 내 사심이 끼니까 나태해지지. 명상도 그래요. 참나랑 합일돼 있을 때는요. 정성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 육군의 작용으로 우리 마음이 통하죠. 중생심이. 뭐가 통해요? 아, 좀 쉬었다 할까? 이러면 그러면 그때 딱 끊어져요. 이게 나태함이 딱 생깁니다. 쉬었다 할까? 그러니까 그냥 두면 계속 정성이 흘렀겠죠. 결국은 참나는 정성 자체고 결국 나태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중생심에서 나오더라. 이거 분석을 자꾸 하시다 보면요. 보세요. 이게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된 쌍방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분석한 걸 챙기고 다시 뚜렷한 정신 만들어 가지고 직관해 보면요. 더 선명해집니다. 그때 그걸 다시 분석해 보면요. 말이 더 힘을 얻습니다. 확실하다. 자명하다 이 말이 나와요. 자명하게 내 본성은 광명하다. 자명하게 어떻다 해서 천지팔도가 내 입에서 쭉 나오면요. 여러분 견성하신 거예요. 참나에서 한 생각 일어나니까 요란함도 생겨나고 다 이런 그릇됨도 생겨나더라. 대에서 소가 나오더라. 그런데 내가 천지팔도의 도리에 따라서 바로잡을 수도 있더라. 이 말 하려면 바로잡아 봐야겠죠. 이 분석한 걸 가지고 실천까지 해봐요. 그걸 다시 피드백 받아가지고 다시 피드백 받아서 직관해보면 어떻게 돼요? 선명해집니다. 내가 대소유무의 이치도 선명해지고 이게 지금 대소유무잖아요. 대자리를 만나고 거기서 소자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보고 실제 유무의 세계에서 실천으로 없애도 보고 있게도 해보고 그걸 가지고 또 분석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잘 챙겨가지고 정신수양에 들어가면 진리랑 내강 딱 하나가 됩니다. 이 공부가 계속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다가 어느 날 자명한 이 실천까지 겸비한 분석을 가지고 딱 들어가서 뚜렷한 중에 내 본성은 천지팔도가 쫙 나오는 거예요. 내 본성은 광명하고 무량하고 쭉 나와서 한 점 의혹이 없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직관된 마음이 밖으로 그대로 표현될 정도로 생각으로 표현되고 실천으로 바로 표현될 정도로 직관하고 계실 때 견성하신 겁니다. 그날 견성하신 날이에요. 혼자 파티라도 버리셔야지. 견성 파티. 견성하신 거예요. 선명해요. 더 이상 의혹도 없고 이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게 진리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아직 표현하는 건 아직 좀 어리석지만 이게 진리라는 데서는 이제 의심이 사라질 때거든요. 그럼 견성하신 거예요. 자명한 지혜를 바탕을 두고 견성은 했는데 이제 이게 사리 연구가 견성으로 변하고요.
그러면 양성을 어떻게 하느냐? 뚜렷한 정신 상태에서 그 내가 이미 알아낸 진리를 계속 직관을 하면서 품고 계시는 게 그대로 이때 단전주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 몸의 수하의 기운이 잘 돌아가지고 기운이 이 뚜렷한 정신과 기운이 만나면서 영단이 이루어져요. 신령한 단이. 그 상태까지 가야 제대로 된 양성입니다. 본성을 배양한다는 건요. 영단을 만든다는 것도 들어있어요. 신령한 단이 만들어지는데 정신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운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단전주를 하시면서 참선을 하시는 중에 제대로 된 그 피드백을 실천을 통해 피드백 받은 제대로 된 지혜가 직관으로 인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제대로 견성하신 거고 견성한 걸 바탕으로 양성을 한다는 거는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더 본체가 돼가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돼가는 작업인데 그게 밖으로 바로 지혜를 통해 구현돼 버리면 작업 취사의 솔성, 본성이 온전히 구현되는 솔성의 경지가 또 있습니다. 본성이 표현돼 버려요. 천지팔도가 밖으로 나와 버려요. 자성의 사막이 밖으로 나와 버려요.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무량하고 광명하고 무념이요 분별 없고 수용 잘하고 해탈에 있고 순리자연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하고 이러면 이제 천지 보음까지 했으니까 이분은 소천지예요. 하느님이에요. 소천지가 돼가지고 열애가 하느님입니다. 열애라는 경지. 소천지가 돼서 그분으로 인해 이 우주 창생이 또 살아요. 견성 제대로 하시면 법강항마에 들어가고 그 견성한 것만큼 이제 솔성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 때 법강항마에는 견성했다는 겁니다. 견성한 걸 바탕으로 양성, 솔성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출가이가 됩니다. 그 출가이도 아직 솔성에 힘이 딸려요. 더 양성이 깊어지고 솔성이 깊어지면 어느 날 견성, 양성, 솔성 이 세 가지 항목이 원만해졌다 그러면 열애입니다. 요거를 이제 만약에 무시선으로 보면 어떨까요? 요게 정시선이에요. 정신수양이 정시선이고 생각을 정리하고 실천하는 건 동시선이 되고요. 또 이렇게만 구분하면 편한데 육군 작용 전, 육군 작용 후 동공부, 정공부라는 표현을 쓰실 때 보면은 저기 대종경이나 보면요. 아직 일 없을 때,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명상하면서 사리 연구해 놓는 것까지 정공부로 보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닥쳐서 그 일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실천하고 그 일을 반성하고 하는 건 동공부로 보시더라고요. 요거는 또 경전에 근거한 거라 동공부, 정공부, 정시선, 동시선 쓰실 때 조금 다른 감각으로 쓰시더라는 것까지 제가 미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면 경전 공부하실 때 아주 힘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